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입니다.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 부제는 독일 지성기행입니다. 대단한 저술가이자 교수님이신데 김덕영 선생이 지금 독일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독일 아마 우리 사상의 뿌리도 할 겁니다. 우리가 독일 철학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 지성의 현장과 도시, 대학들을 쭉 둘러보신 기행문이자 그다음에 그 사상가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도시와 그 학자 간의 서로 상관관계들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네, 28개의 도시 탐방을 기본으로 하되 각 도시를 대표하는 어떤 사상가들의 삶이라는 양념으로 아주 맛깔나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온북TV에서 준비한 영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 이 책은 2012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러시아를 기행하며 느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상가와 도시가 저자에게 이야기해주는 것, 도시의 사람들이 저자에게 준 지식이나 정보, 그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바탕으로 저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담긴 개별적인 기행기를 그리면서 전체 독일 지성 기행기라는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막상 이 책에 네네. 추로지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맹자의 고향 추나라, 네. 공자의 고향 노나라. 그래서 추로, 추노, 그러니까 추로지향이거든요. 정신 또는 사상의 중심지를 가리킵니다. 이분 독일에서 계십니다만 지식인에게 추로지향을 찾는 일은 마치 종교인들이 성지순례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 양반이 이제 사회학을 하는데 사회학자로서 혹은 그 다음에 주변 철학자로서 그렇다면 비텐베르크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만나고 이런 방식으로 쭉 찾아 나서는 기행이죠. 이게 신문사에 쭉 연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신문은 매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보충해서 책으로 묶어낸 겁니다. 예. 책 속의 저자는 마치 어떤 독일 사상, 독일 정신을 정신 분석가 같은 역할도 했었는데요. 단순히 여행기, 탐방기, 기행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준 지식이나 정보, 또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사상가의 흔적을 쫓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사상가들 이야기도 많이 담고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적인 일입니다만 대학 때 교수님들이 제가 고시 합격해서 서울로 와버리는 바람에 틀렸습니다만 이제 당연히 저는 독일 유학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수 요원으로 해서 유학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안 가고 지금 이러고 미련한 짓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는 아주 후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독일 어느 대학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근데 이 책 본 순간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저자는 독일을 진짜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독일 도시들을 너무 사랑해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기표와 전통, 그리고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대학들, 그리고 그 도시가 품었던 사상과 철학과 수많은 학설들, 학파들, 도서관들,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출신들을 사랑을 해요. 물론 때로는 이 사람은, 이 교수는 그 학자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동네 찾아가서 모르면 서운해하고 화도 내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그 사람을 모르시니 서운해가지고 은근히 기분도 나빠하고 분노도 느끼고 그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가 이 사상가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누군가는 개인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는 비석을 만들어 놓고 꽃을 갖다 놓고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특히 이분 한국 대학, 한국 교육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거든요. 김덕인 교수. 아주 멋진 책이 있습니다. 싣고 아주 신랄하게 한 7, 8년 전에 읽은 기억나는데 그 문제의식이 또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저도 한국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만 이분 문제의식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역사적 비판의식, 사회학적 비판의식이 살아있는
하지만 결코 간단한 책은 아니에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적 네. 맥락이 얼마나 천박한지 이 책 읽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신문 독자를 위해서 요약한 책이거든요. 철학을 네. 설명하고 네. 사회학을 설명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예. 예. 네, 오늘의 신간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인데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이 저자에 대해서 이분은 보니까 연세대 사회학과 네. 마치고 게팅겐에 가서 학위를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게오르그 진메라고 막스 베버에 대한 연구고, 그다음에 독일은 교수 되려면 교수 논문 또 써야 되잖아. 하빌리타치온 네. 이거 됐고, 지금 게오르그 진멜 선지 기획 담당하고 계신데 이분 우리나라 번역된 책 중에요. 네. 제가 재밌게 읽었던 건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 그다음에 이거 번역한 거 있거든요. 여기 있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거 네. 막스 베버 그대로 번역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대학에 대한 책도 있는데 한국. 예. 위장된 학교도 있고. 그다음 진멜이냐 베버냐 이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입시공화국 정말 이거네요. 제가 기억나게 네. 읽었던 건 네. 이런 식으로요. 독일에 계십니다만 이게 이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사진, 그 창백한 푸른 점 사진 있잖아요. 네네. 보이저 1호과 2호 77년에 쭉 싸다가 누구죠? 코스모스 쓴 칼 세이건이 우주선 방향을 돌려요. 네. 그래가지고 지구 사진을 찍게 해요. 나사는 전부 다 반대를 해요, 그때. 근데 지구 사진을 딱 찍었는데 운 좋게 햇빛이 쫙 네. 가는데 그 먼데 찍는데 창백한 네, 푸른 네. 점이 따끔할 때 점 하나 나와요. 그 정말 유명한 사진인데 지금 그 위성은 쭉 가가지고 이제 행간을 다 벗어나 있어요. 태양계 이게 네. 자기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돌덩어리가 있는 거기를 지금 깨지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이제 완전히 태양계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죠. 네. 마치 반달처럼 영원히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분도 그런 겁니다. 독일을 너무 사랑하지만 당연히 모국인으로서 한국을 사랑하죠. 그래서 네. 이 독일의 사상과 철학과 대학과 사회의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다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네. 얼마나. 최근 이런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한병철 선생이라고. 네, 네. 저도 그분 서평 쓴 적이 있습니다만 피로사회 이런 동양적인 네, 사유를 바탕으로 서구 문명을 비평하는 거죠. 그 근저에는 동양적 철학 사상이 깔려 있어요. 장자적 사상. 정말 이분 철학을 이루는 기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요. 군데군데 이를테면 중국 한시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 맞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저희 조상입니다만 최추현 선생. 이를테면 그 등전 네. 말리심 있잖아요. 마음은 천리를 달리네, 만리를 달리네. 이런 한시를 군데군데 쓰고, 그리고 자기가 사상의 고향을 찾아다니는 일을 추료지향을 찾아다니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참 아름다운 사실은 글쓰기고, 한편으론 또 그 저자가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절절한 외로움이 있죠. 네, 네. 이런 것들도 느껴지죠. 상당히 느껴집니다. 네, 그런 네. 안타까움, 서글픔, 독일 겨울의 그런 슬픔. 네, 네. 왜 또 겨울에 많이 다니셨더구만요, 희한하게. 예. 더 외롭게 만드는데요. 예. 결국 이제 독일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바라본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의 신간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입니다. 12장을 보시면요. 12장 제목이 읽고 쓰고 읽고 쓰고 독일 선비의 전형 빌레펠트, 웨어링하우젠과 니클라스 루만인데요. 이 루만이 30년이라는 연구기간 동안 어떤 사회적인 연구를 하면서 지원금, 연구비 신청은 제로였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도 이 책에 재밌어요. 담고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네. 이를테면 예술가나 작가들의 독특한 그 습관을 네네네. 해놓은 번역서 하나 있거든요. 재밌는 책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뭐 커피를 마시고 몇 시부터 몇 네. 시까지 일하고 뭐하고 어디서 영감을 얻고 그게 짧게 딱 그게 정리된 편집한 책이 있는데 이것도 그 책에 들어갔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를테면 사회학자 루만이 네. 이렇습니다. 이 독일 선비는 하루에 글을 얼마나 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네네. 썼어요. 글쎄, 그건 사정에 따라 달라.
특별히 다른 일이 없던 하루 종일 써. 아침 8시 반부터 점심때까지 쓰고 난 후 잠시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간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쓰고 난 후 다시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간다. 나는 자주 15분 정도 누워서 쉬기도 하는데 아주 집중해 휴식을 취하는데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일어나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저녁에도 11시경까지 쓴다. 11시경에는 대개 침대에 누워서 아직 이 시간에도 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읽는다. 와. 아, 이게 학자죠, 이게 학자. 이게 학자죠. 이런 철학적 뒷받침, 네. 노력이 있으니까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신간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인데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광화문 가다 보면 네. 한국생명 그건 네, 이야기 네. 되겠죠. 그 앞에 제가 좋아하는 조각이 있어요. 그 망치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해머, 끊임없이 예. 해머하는 사람. 네, 네. 예. 그 노동하는 인간, 그렇죠.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일 수도 네, 있고 네. 또 다른 한편 노동 후 신성함, 그렇죠? 네. 예. 마치 불을 훔쳐오는 프로메테우스의 그런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네. 전 이 말 몰랐는데 바젤 이 책이 이제 다 독일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 딱 두 군데 도시만 벗어나죠. 지도 보면은 하나는 어디 있더라 지도가 예. 못 찾겠네. 하나는 네네. 스위스 바젤 다녀오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저 오스트리아 다녀오는 게 있어요. 네네. 딱 두 군데입니다. 맞아요. 예. 스위스 바젤에 가서 프리드리 니체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지그문트 프로이트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거 하나 있죠. 프랑스도 아니야 러시아 하나 간 거 있어요. 현재 러시아령 네네. 여기 있네. 예. 퀘니스베르크라고 임마누엘 네네. 칸트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 가는 이제 세 개가 빠져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위스 바젤인데 이 책 그 부분 제목 24 챕터 네. 나는 망치로 철학을 한다 여기 그렇죠. 네. 기성의 고정관념에 대한 완벽한 전복. 그래서 신은 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망치로 철학을 한다. 전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주. 전 이상하게 그 말을 몰랐네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있었어 그랬습니다. 예. 우리 요즘 경제학에서 쓰기 좋아하는 창조적 파괴. 네. 그렇죠? 다 비슷한 맥락일 것 네, 같아요. 네. 과거에 대한 냉정한 직시와 그렇죠. 그런 창조적 파괴 없이 어떻게 전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새로운 사조, 새로운 이론, 새로운 예술은 과거에 대한 완벽한 부정과 전복에서 비롯될 네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관점이고요. 정리해야죠.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근데 이제 이분도 앞에 서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학문, 그러니까 독일의 산지한 여러 학문들, 법학이니 무슨 학문이 무슨 학문 이런 네. 여러 학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균형 있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건 욕심이고요. 이분이 사회학이나 철학자들을 쭉 둘러보고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도시와 대학과 학자들이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여러 개연성들을 한국 사회에 충분히 보여주고 독일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깊고 넓고 그렇죠. 아름다운 사회인지를 네, 네.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전 대단히 맞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도 깊고 그다음에 필로소피 원래 뜻 있잖아요. 그렇죠? 철학을 사랑하는 애호하는 네, 사람들. 네.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네. 이런 의미라고 저희들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런 애호의 전통이 한국 사회에도 좀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